자, 그러면 우리 한글 맞춤법과 저기 표준어 규정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초점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발음 초점이라고 나죠? 예, 이거 저기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초점이 맞나요? 초점이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이시옷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이시옷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이시옷이 요게 어떨 때 나느냐 하면 뒤가 된 소리가 나든지 예, 아니면은 뒤에 저기 니은이 덧붙든지 니은이 덧붙든지 앞뒤에 니은이 덧붙든지 요렇게 할 때 사이시옷이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뒤가 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붙거나 이럴 때 된 소리 저기 사이시옷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과 함께 또 사이시옷이 이게 합성어일 때 예, 저기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일 때 요게 사이시옷이 붙는데요. 합성어일 때도 이게 고유어일 때, 즉 신해와 가 이런 식으로 고유어와 고유어가 이루어졌을 땐 사이시옷 붙을 수 있고요. 고유어와 한자어일 때도 붙을 수 있고 한자어와 고유일 때도 붙을 수가 있는데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것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지금 사이시옷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좀 많은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사이시옷은 어떨 때 붙는다고요? 뒤가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붙을 때 붙는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규정이 사이시옷은 합성어일 때 붙는데, 예, 합성어일 때 그 두 개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어일 때 붙고요. 고유어 지금 들어가 있죠. 앞에 거 붙을 때 붙을 수 있고 뒤에 거일 때 붙을 수 있는데 한자어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붙을 수 없다라는 것. 예, 이거 좀 사이시옷이 쉽지가 않아요. 예, 이런 규정들 다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고유어와 고유일 때 신에도 고유고 가도 고유어거든요. 그런데 신에 까로 소리가 나죠. 뒤가 된 소리가 나니까 요거 사이시옷 붙을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 이런 식으로 나무와 잎이 결합했는데 발음 어떻게 납니까? 나뭇잎 이런 식으로 나문 니은 붙죠. 그 다음에 잎 이렇게 니은이 붙죠. 그래서 이건 니은이 덧붙는 것이네요. 나뭇잎은. 예, 그럴 때 나뭇잎은 예, 그래서 이렇게 니은이 덧붙을 때도 역시 니은이 덧붙습니다라는 식의 표시로 뒤에 된 소리가 난다라는 표시로 그렇게 사이시옷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랫방 이런 식으로 아래는 고유어고 방이 뜻밖의 한자어예요. 여러분 룸이 한자어라는 거 아셨어요? 예, 룸 한자어입니다. 방 한자어예요. 방이 룸이 한자어가 아니라 방이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아랫방이라고 소리 나죠. 뒤가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시옷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가 고유어이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 성분 중에 하나는 고유어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와 강 요거 새는 고유어고 강은 한자어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이시옷 지금 새깡이라고 소리 나죠? 그래서 뒤가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자어와 고유어일 때, 뒤가 고유어일 때, 예, 또 사이시옷 붙일 수 있습니다. 기대값이라고 소리 나는군요. 기대값. 예, 그래서 요거 예, 뒤에 된 소리가 나니까 예, 뒤 값이 고유어니까 사이시옷 붙여서 기대값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등교길 길이 고유어죠. 등교는 한자어고 어쨌든 길이라고 그렇게 등교길이라고 이렇게 된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사이시옷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와 한자일 땐 붙을 수가 없다. 둘 중에 두 개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는 고유어이어야 되는데 둘 다 고유어이거나 그런데 둘 다 한자일 때는 붙을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 있죠. 개도 한자어고 수도 한자어예요. 그런데 발음은 개수 이런 식으로 뒤가 수로 소리가 나서 사이시옷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요거 둘 다 한자어니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기차도 한자어고 간도 한자어예요. 그래서 기차간이라고 소리가 납니다만 사이시옷 붙일 수 없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도 한자어고 방도 한자어인데 전세빵이라고 소리가 납니다만 이렇게 사이시옷 붙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점과 초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지금 요 사이시옷 예, 지금 초도 한자어고 점도 한자어예요. 그래서 발음은 초점 이런 식으로 뒤가 된 소리가 납니다만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 이렇게 붙일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초점이 앞에 게 맞습니다. 요 초점이라고 쓴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요거 틀린 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한자와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요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단 요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한자어 한자어일 때는 원래 사이시옷 붙일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예외가 6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곡간, 착간, 퇴간, 셋방, 횟수, 숫자, 요 6개가 그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예외적으로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뭐 다른 식으로 간세방 횟수자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간세방 횟수자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외우기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하여간 뭐 요거는 그냥 제가 그거니까 뭐 요령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외우실 분은 이렇게 외우시고 아니면 그냥 6개가 저절로 외워진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저절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간이 3개죠. 즉 곡간, 착간, 퇴간이기 때문에 간셋 들어가고요. 셋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횟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셋방 횟수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요거 그냥 뭐 여러분들이 편하시면 요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자, 요게 그 셋방 있죠? 셋방은 요게 사이시옷이 들어가요. 그런데 위에다 보시다시피 요 전셋방 있죠? 요거는 요 셋방에 전자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런데 요거는 사이시옷이 못 붙네요. 그 다음에 기착간 있죠? 요거 기착간은 요거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만 착간 요거는 또 사이시옷이 또 붙네요. 요거는 사이시옷이 붙고 두 글자는 사이시옷 붙고 요거 이렇게 세 글자는 또 사이시옷 못 붙는다는 이런 엉뚱한 규정.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제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KBS 항고 능력 시험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 6개가 단골 문제로 나와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두 글자는 또 사이시옷이 붙는데 이렇게 세 글자일 땐 또 사이시옷이 안 붙는 좀 하여간 좀 규정이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좀 체계성이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개수 같은 경우에도 개수라고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초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대가 있죠? 이 대가라는 표기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틀리고 대가라고 써요. 맞아요. 대가라고. 왜냐하면 대도 한자어고 가도 한자어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어려운 예외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 6개만 예외로 정했는데 요 6개만 예외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 왜 이렇게 정했느냐면 그때 이걸 정할 당시에 요 6개만 기억이 나신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정하는 그런 선정위원들이 요 6개만 기억이 나가지고 6개만 예외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약 대가라든지 개수라든지 초점이라든지 이런 것, 개수 이렇게 적는 것, 이렇게 적는 것, 이런 거 다 기억이 났다면 얘네들도 예외로 넣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때 이제 기억이 안 나시는 바람에 우리는 요 6가지만 이렇게 사이시옷을 붙이는 예외에다가 게다가 또 전셋방, 기착간 이런 거는 또 붙일 수 없다는 이상한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시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글 맞춤법 만들어진 지 지금 30년이 더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좀 약간 비판을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좀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시험은 이렇게 6가지 예외 6개가 많이 나오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 의식만 가지시고 요 규정은 다 외워둬야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개와 을개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시면 내가 한턱 낼게 요거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예, 요거 발음은 낼게라고 하죠. 그래서 낼게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앞에 게 맞아요. 너보다 키가 더 클걸 이렇게 추측하는 표현할 때 클걸로 소리가 납니다만 쓰는 거 클걸로 쓰셔야 돼요. 제주도로 갈까나? 예, 우리가 까나라고 보통 발음합니다. 원래 거나가 맞습니다. 그런데 갈거나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만 쓰는 건 갈거나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을까 리을소냐 리을꼬만 제외하고 된 소리로 끝난 어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좀 많이 틀립니다. 내가 할게 이렇게 약속하는 식으로 내가 낼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십니다만 쓰는 것 어떻게 써줘야 된다? 저 발음은 낼게라고 하더라도 쓰는 것은 낼게, 리을게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갈거나
글, 낼게 이렇게 된소리로 끝나는 어미 없어요. 예, 그러니까 리을까, 리을소냐, 리을꼬 이렇게 의문형 어미 이런 게 몇 가지만 빼놓고는 예, 저희 된소리로 끝나는 어미 없으니까 낼게, 글, 갈거나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것 뭐뭐 할지어다 라는 식으로 발음하죠. 그렇지만 쓰는 거 어떻게 쓰됩니까? 뭐뭐할 지어다, 뭐뭐할 지언정이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뭐뭐할 지언정 이런 식으로 써줘야 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 개가 멋쟁이와 멋장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쟁이와 장이는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요. 예, 기술을 가진 사람한테는 장이를 붙인다. 예, 그렇지 않은 것은 쟁이를 붙인다라는 것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내용을 보시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가졌을 때는 장이를 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쟁이를 쓴다라는 것 예,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멋은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요즘 멋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런 크리에이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니다만, 어쨌든 멋이라는 게 멋 자체로 그렇게 또 돈을 직접적으로 버는 그런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멋쟁이라고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멋장이는 아닙니다. 멋은 아직 기술이 아닙니다. 자, 미쟁이, 미장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기 미장이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벽을 보세요. 벽을 보시면 벽이 다 평평하잖아요. 그 평평한 거 누가 하셨을까요? 요거 저 미장이라는 분들이 요 시멘트 흙손에다가 시멘트 저기 모래하고 섞은 물하고 섞은 걸 이제 열심히 바르시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평평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예, 평평하게 이렇게 펴는 거예요. 그 펴는 기술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니에요. 대단히 좀 어려운 기술인데 하여간 그렇게 평평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을 미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술이기 때문에 미장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개구쟁이, 개구장이. 자, 개구가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예, 개구는 기술이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구쟁이라고 그렇게 써야 맞고요. 자, 그러면 양복쟁이, 양복쟁이. 이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요거는 이거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뜻이 달라요. 양복쟁이 같은 경우는 양복을 멋있게 입은 사람을 좀 이렇게 비하하여 이르는 말, 그걸 양복쟁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양복장이는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맞춤 양복하는 그런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을 양복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아요. 예, 그런데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 용법이 다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점 있죠? 점쟁이가 맞나요? 점장이가 맞나요? 점은 기술일까요? 아닐까요? 예, 요거 점쟁이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기술도 좀 양성적인 그런 기술이어야지 좀 음성적인 기술은 기술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점쟁이가 맞고요. 자, 뭐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 여러분들 저기 점이라는 거 있죠? 예, 점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점은 저는 되도록이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점을 한번 이렇게 잘못 봤다가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묶어버려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앞으로 사실 날이 여러분에게 가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딱 묶여가지고 자기 평생에 이렇게 묶여버리고 뭐 40대 50대 보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살 세계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자기 스스로 막아버리고 평생에 그 점에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게 도대체 이게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장난으로라도 점을 좀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꿈을 꾸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고 좋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좋아집니다. 예,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양성적인 기술만 그렇게 기술로서 인정해서 장의를 붙여주고 점은 기술로 인정하지 않아서 쟁이라고 이렇게 붙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과 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니은 받침. 그래서 아니의 줄임말이고 그 다음에 요 니은 히읗이네요. 이거는 아니 하다의 줄임말이에요. 예, 그런데 요게 동사의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요.
자, 요거 보시면 영희는 공부를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 요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아니한다죠. 아니하한다 아니죠. 아니하한다면 하가 두 개가 겹치네요. 그러니까 안 되고 아니한다니까 앞에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희는 공부를 하지 아니한다죠. 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히읗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동사 하다 앞에 붙는 것, 뭐 하다나 먹다나 이런 거 동사 앞에 붙는 것은 아니 먹는다이기 때문에 아니 한다기 때문에 아니 먹는다처럼 아니 먹는다 이런 것처럼 니은을 결합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 아니하다죠. 그래서 동사 뒤에 수식 부정하고자 하는 동사 뒤에 붙는다면 하지 않는다, 지 않는다 이렇게 니은 히읗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 아니한다죠. 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부정하는 서술어의 앞에 오면 아니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면 부정하는 서술어의 뒤에 오면 아니하다, 지 아니하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지 아니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희는 공부를 안 한다 이렇게 뒤에 걸로 쓰는 사람들 꽤 있어요. 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별로 안 틀리는데 한국 사람이 정작 이렇게 바르게 써야 할 한국 사람들이 많이 틀려서 참 이렇게 창피한 순간을 좀 많이 겪습니다. 예, 좀 부끄럽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쓰지 않고 하여간 아니한다, 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안 한다. 예, 그 다음에 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되와 되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요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거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돼서와 되어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되어서라는 게 말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되고, 되어고, 되어고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앞에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됐다. 이거 되었다라는 게 말이 되죠? 이러면,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 이거 되어도록 말 안 되죠? 말 안 되면 그냥 되도록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말을 했을 때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요 돼지의 되로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어를 붙여가지고 말이 안 되면 앞에 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되는 요 돼지의 되는 되 플러스 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어를 붙일 수 있으면 돼지의 되로 적어주시고 어를 붙일 수 없으면 그냥 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너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종결어미로 사용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럴 때는 앞에 걸로 써주셔야 되나요? 뒤에 걸로 써주셔야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일 종결어미로 사용될 때는 뒤에 걸로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게 안 돼, 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어라는 게 종결어미의 역할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결어미를 꼭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안 돼, 요 돼지의 되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니까 저 종결어미 사용될 때는 돼지의 되로 요걸로 써주셔야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로서와 로서 요 두 개는 여러분들 아마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자격을 얘기할 땐 로서를 쓰는 거고 도구를 얘기할 땐 로서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거 대장부 로서 극간일의 거블레단 이거는 대장부의 자격이니까 로서가 맞겠군요. 자, 그 다음에 칼로서 연필을 깎는다. 이거는 도구죠. 도구니까 로서라고 그렇게 써야겠군요. 자, 그래서 로서는 자격이고요. 로서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칼로서, 도구, 수단, 로서를 사용하는 것이고 대장부 로서, 자격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 게 아니라 둘 다 맞는 거죠. 둘 다 맞는 건데 쓰임새가 다른 거죠. 이렇게 용법에 따라서 달리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든과 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사과든 배어든 마음대로 먹어라.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 되게 많이 틀려요. 되게 많이 틀리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음도 이게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든 같은 경우에는
드는 이제 선택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드는 쓰고요. 더는 과거의 의미일 땐 더는 사용하는 겁니다.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거는 무관 선택이죠. 무관 선택 뭐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되는 유관 선택이든 둘 중에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는 무관 선택이든 어쨌든 선택은 선택이에요. 선택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든을 사용하고 요 든 대신 든가 든지 이런 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든가 든지 든 모두 다 든으로 써준다. 선택은 든으로 써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릴 때 놀던 곳인가요? 놀던 곳인가요? 이건 어릴 때 놀던 곳이죠. 과거에 이야기할 때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런 그 관형형 어미로 사용이 될 때는 던을 그렇게 써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일 땐 든이고 과거일 땐 던이다.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발음을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음도 잘못된 것이다. 표기가 든이듯이 역시 사과든 배든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사과든지 배든지 사과든가 배든가 다 든으로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엔과 오엔이 있네요. 요거 보시면 웬일이니? 자, 앞에 건가요? 뒤에 건가요? 이게 좀 헷갈리시죠? 그렇죠?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웬 떡이냐? 앞에 거인가요? 뒤에 건가요? 많이 헷갈리시죠? 이것도 역시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웬걸요? 이거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이것도 앞에 게 맞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다 우엔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떨 경우만 오엔을 쓰느냐 하면 왠지, 왜냐하면 이건 왜인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왠지 할 때만 오엔으로 쓰고 나머지 다 우엔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엔이라고 그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대부분 다 써주시고 왠지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오엔으로 그렇게 사용해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때만 왜고요. 오엔이고 나머지 다 우엔으로 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르다와 틀리다가 있는데 자, 요게 약간 쓰임새가 다르죠. 그런데 요게 너는 나와 틀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너는 나와 틀려 이거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거 정말 틀려요. 정말 틀리고 어떻게 써주셔야 됩니까? 너는 나와 달라.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맞는 거예요. 너는 나와 달라. 그래서 이게 이게 다르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같다죠.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서. 그래서 이게 다른 거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너는 나와 틀려 이런 말을 쓰는 건가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나하고 다른 거는 틀리다는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단히 좀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인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나하고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단지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니까 하여간 그런 생각을 또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좀 더 문화적인 생각이고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너는 나와 달라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줬다와 쫓다 요 두 개의 이제 차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개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이제 따른다는 뜻이죠. 따른다는 뜻인데 요 줬다 같은 경우에는 뜻을 따르는 것이고 쫓다 같은 거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쫓아가는 겁니다. 뛰어서 쫓아가든 걸어서 쫓아가든 이렇게 하여간 물리적으로 따르는 것 이런 거를 쫓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줬다, 쫓다. 뭐가 맞나요? 이건 아버지의 유언의 뜻을 따르는 거군요. 뜻을 따르는 것이니까 앞에 추상적인 뜻, 줬다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줬다입니까? 쫓다입니까? 이거는 뛰어서 쫓아가는 것이겠죠. 미행해서 쫓아가고 하여간 어쨌든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것이니까 쫓다라고 뒤에 걸로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유언의 뜻을 따르는 것은 쫓다. 그 다음에 경찰이 도둑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쫓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쫓다는 추상적인 뜻이고 쫓다는 구체적인 뜻이다 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이와 더이가 있네요. 자, 요거 그 여자는 책만 읽는 다이가 맞습니까? 읽는 더이가 맞습니다. 그 여자는 맞습니까?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데 라고 얘기할 때 앞에 게 맞나요? 뒤에 게 맞나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라고 얘기할 때 앞에 게 맞네, 뒤에 게 맞나요? 자, 일단은 요 다이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다고해의 줄임말이에요. 다고해. 그래서 그 여자는 책만 읽는다고 해 라는 식의 보고의 뜻이죠. 이렇게 보고의 뜻으로 사용될 때는 읽는다고 해에 그 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읽는다고 해. 예, 거기에 다 어가 사용되는 경우 없죠. 다고 해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다이로 그렇게 써주시는 거고요.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대 라고 하는 것은 경치 정말 좋더라. 좋더라의 줄임말이에요. 좋더라. 그래서 더가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이로 그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고일 때는 다이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로 그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뜻으로 이렇게 물론 이제 뜻으로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뜻으로 구별하는 게 좀 어려우실 것 같으면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면 더이를 써주시고요. 더라와 교체가 불가능하면 다이를 써주신다라는 것, 예, 그게 팁이니까 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아래 설명 읽어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보고일 때는 다이를 쓰고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회상일 때는 더이를 쓴다. 더이는 더라와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거길 가보니 경치 정말 좋더라. 가능하죠. 그러니까 더이로 써주시는 거고요. 그 여자는 책만 읽는더라. 읽는더라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이로 읽는다고의 해이 다이로 그렇게 써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라를 그렇게 좀 구분점의 기준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거 봐주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띄어쓰기 문제예요. 예, 는데 붙여야 되느냐 띄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라고 얘기할 때 이거 붙여야 되나요 띄어야 되나요? 예, 헷갈리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래를 부르는 데 소질이 있다. 이거 붙여야 되나요? 띄어야 되나요? 예. 자, 요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뒤에 에 있죠? 에를 붙여보세요. 조사 처속격 조사 에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예, 띄어 쓰시고요. 말이 안 되면 붙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뒤에 처속격 조사 에가 붙으면 요 대가 앞에 명사라는 거예요. 예, 그 명사에 조사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명사가 아니라 체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의존 명사죠. 명사는 명사인데 어쨌든 이렇게 의존 명사일 때는 요 앞에 있는 말이 뒤에 말을 수식을 하는 거예요. 대를 수식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띄어 쓰시는 거고요. 요게 에를 붙일 수 없으면 요 는데가 요 자체가 하나의 어미입니다. 하나의 연결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땐 붙여주셔야 됩니다.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니? 뭔데에 그런 소리를 하니? 말 안 되죠? 말 안 되니까 이거 니은데가 는데에 다르게 쓰는 이제 니은데가 그게 이제 저기 연결어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붙여 쓰셔야 되고요.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소질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요거는 이제 대에가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앞에 부르는이 대를 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렇게 수식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띄어 쓰셔야 맞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에를 붙여가지고 말이 되면 띄어 쓰시고 에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붙여 쓰신다라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띄어 쓰는 경우는 공간, 경우, 것의 의미로 쓰일 때예요. 대가 공간, 경우, 의미의 것의 의미로 쓰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띄어 쓰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의미로 분석을 하시는 것보다 애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애가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외려 표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외려 표기법은 제가 설명을 직접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예, PPT는 여기까지. 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국어문 규정,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 여러분들 다 캐치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수업은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거는 오늘까지만 배우고요. 우리 진짜 수업은 표준어 규정 중에 표준어 사정 원칙까지만 그렇게 배운다는 것, 이번 학기에는 거기까지만 배운다는 것,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 우리 9월 16일 수업 있죠? 예, 이거 꼭 필요하다는 거, 요 교재 쉬운 국어문 규정 문제집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진도 나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요거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